지난 10년 사이에만 약 5만 명이 강원도를 떠났습니다. 유출된 인구 대다수가 청년층이다 보니 이 지역 소멸을 현실화하는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집중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국방개혁이 시작되면서 군인 의존도가 높은 접경 지역의 위기감은 더욱더 심각합니다. 기형적인 산업구조 때문인데 뾰족한 대책이 없는 상황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19 이후 한국 경제를 이끌 새로운 경제 모델로 한국형 뉴딜을 선언한 가운데 강원도가 주 무대가 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위기를 강원도형 뉴딜로 극복할 수 있을지 주목이 됩니다. 접경지역 시장 군수협의회장에 조인묵 양구 군수가 선출됐습니다. 접경지역 시장 군수들은 대북전단 살포에 공동 대응하기로 협의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강원도 인구 유출 문제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지난 10년 사이에만 약 5만 명이 강원도를 떠났는데요. 무엇보다 청년 세대 문제가 심각하다고 합니다. 먼저 강원도 인구 유출의 현 주소를 장진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달 기준 강원도 인구는 153만 8,600여 명. 통계청의 인구 통계 자료를 보면 최근 10년간 5만 명에 가까운 인구가 강원도를 떠나 수도권으로 향했습니다. 그중에 대부분은 경제 활동이 가장 왕성한 2030 세대, 바로 청년층입니다. 20살부터 39살까지 청년층 2만 5천여 명이 최근 5년 사이 강원도를 떠났습니다. 같은 기간 40세부터 60세 이상 장년층 3만 명이 강원도로 유입된 것과 대조적입니다. 청년층이 떠나는 가장 큰 이유는 역시 일자리입니다. 취직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준비한 게 다 물거품이 돼버리는 거니까 언제까지 이거를 계속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당연히 그런 쪽으로 더 넓은 지역으로 가서 취직을 하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지자체들은 질 좋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수년째 저렴한 땅값과 다양한 지원책을 내세우며 기업 유치에 나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회 간접 자본이 부족한 강원도로 선뜻 이전을 결정하는 기업은 그리 많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더욱이 정부가 해외로 나갔다가 국내로 들어오는 유턴 기업을 수도권에 우선 배치하겠다고 밝히면서 기업 유치 전쟁에서 강원도는 더 불리해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강원도 평균 지역 소멸 지수는 지난해 기준 0.54까지 떨어지면서 소멸 위험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지역 소멸 지수가 낮은 지역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 요구가 거세지고 있습니다. 소멸 지수가 0.5 이하라든지 재정 자립도 20% 이하 지역이라든지 그런 지역을 한해서 그런 자본들이 들어와서 그런 지역에다가 투자하고 집을 짓고 살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1가구 2주택에서 면세 혜택을 주라는 거죠. 전문가들은 획일적인 기업 유치보다 강원 지역 특성을 반영한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조언합니다. 강원도로 유입되고 있는 장년층을 위한 의료복지 인프라 확충과 이를 통한 일자리 창출이 오히려 효과적인 방안으로 제시됐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진철입니다. 청년들의 인구 유출 못지않게 심각한 것이 바로 강원도 접경 지역 문제입니다. 지난해 국방개혁이 시작되면서 군인 의존도가 높던 접경 지역은 말 그대로 지역 소멸을 걱정해야 할 처지입니다. 대안은 없는 걸까요? 이어서 한재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시작된 국방개혁 2.0으로 접경 지역은 인구 감소에 가속도가 붙었습니다. 행정안전부의 주민등록 통계를 보면 5월 말 기준으로 도내 5개 접경 지역인 철원과 화천, 양구, 인제, 고성 지역의 인구는 15만 500명을 겨우 넘었습니다. 1년 사이 2,900여 명이 줄어든 수치입니다. 특히 양구군은 이사단 해체 등으로 1년 동안 870여 명이 지역을 빠져나갔습니다. 코로나19 사태에다 북한의 강경 도발이라는 악재까지 겹치면서 주민들은 생존권 위협을 호소합니다. 우선 아예 문을 닫아버려요. 평소보다요? 반이 아니라 3분의 1도 안 좋아요. 없어요. 사람 자체가. 양구는 또 군민 자체가 적잖아요. 그러니까 군인까지 통제를 하니까. 이렇다 할 대책을 찾지 못하면 접경 지역은 소멸할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수십 년간 군장병에만 의존하게 만든 기형적 산업 구조가 가져온 현실입니다. 줄일 수 있는 거는 지금 거의 다 줄였다고 보시면 됩니다. 80, 90%가 군인 상대로 장사하다 보니까 지역사회가 스스로 좀 독립적으로 살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마련되기 전에는 군인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지자체는 생존 대책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군부대의 해체와 이전 등으로 생겨난 유휴부지를 활용하는 방안입니다. 산해면 지역에 설치된 농공단지에는 지역에서 군수용품 공장을 만들어서 그거를 국방부에서 사주면 21사 해체에 대한 보완책으로서 지역 주민들의 경제 실적을 강구할 수 있습니다. 당장의 지역 상권 회복을 위해 군부대와 상생하는 정책도 추진됩니다. 제대군인 지원마을을 조성하고 외출 외박을 나온 군정병이 지역에 머물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혜택도 마련됩니다. 신병 교육을 수료를 할 경우 개인당 10,000원 상당의 양구사랑 상품권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병들이 나와서 양구에서 좀 소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 이제 음식점에서는 30% 할인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국방개혁 2.0으로 2024년까지 강원도 내에서만 군장병 25,000여 명이 줄어들 전망입니다. 접경 지역의 소멸을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신재영입니다. 네, 앞서 보신 대로 강원도 인구가 급속도로 줄면서 지역 소멸 위기가 현실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도내 인구 감소세 상황은 어떤지, 대책은 무엇이 있을지 취재기자와 함께 좀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스튜디오에 김선아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리포트만으로도 보고 왔지만 강원도 인구 감소 문제가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어제 오늘 문제가 아닌데요. 지난달 기준 강원도 인구 수는 153만 8,600여 명입니다. 네. 1970년대만 해도 인구가 180만 명이 넘었는데 이 반세기 만에 30만 명 정도가 줄어들었습니다. 이 저출산 고령화로 자연 감소됐을 뿐만 아니라 인구의 수도권 쏠림 현상이 가속화되면서 이런 상황이 좀 나타나고 있는 건데요. 실제로 국토연구원의 균형발전 모니터링 분석 결과 최근 10년 동안 5만여 명에 가까운 강원도민들이 수도권으로 유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이 국토연구원은 이 수도권 인구 증가 속도가 2017년을 기점으로 좀 가속화되고 있다고 봤는데요. 이 강원도 역시 이 인구가 급감하기 시작한 것도 이때쯤입니다. 네,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특히나 청년층 인구가 많이 줄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최근 5년여간 이 강원도 내에 이 나이별로 인구가 어떻게 전출됐는지를 좀 현황을 보면요. 이 10대와 40, 50대 그리고 60대 이상 연령대 모두 유입 인구가 유출 인구보다 많았는데 네. 반면에 2030 세대는 강원도에 온 사람보다 이 강원도를 떠난 사람들이 더 많았습니다. 네. 이 순 유출 규모만 2만 5천여 명이라는데요. 이렇게 젊은 청년들이 강원도를 떠나서 자리를 잡은 곳은 역시 대다수가 수도권이었습니다. 서울이 가장 많았고 그 뒤를 경기도가 이었습니다. 네, 유입된 인구보다 유출된 인구가 더 많다고 짚어주셨는데, 그렇다면 청년들이 왜 그렇게 수도권으로 많이 가려고 하는 걸까요? 네, 이 인구 관련된 감소 취재를 하면서 이 도내 대학생과 취준생들을 만나봤는데요. 네. 이 강원도 토박이로 자라서 대학교까지 나온 학생과 또 대학교를 다니기 위해서 수도권에서 강원도를 온 학생과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모두 졸업한 이후에 직장은 막상 수도권으로 가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강원도가 흔히 말하는 이 높은 연봉에 좋은 일자리가 부족한 것 같고 또 문화시설이나 즐길거리가 부족해서 여가 생활하기도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게 이들의 생각이었는데요. 이 상대적으로 일자리가 많고 또 문화시설 같은 즐길거리가 많은 수도권이 더 살기가 좋은 것 같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이렇게 젊은 경제활동 인구가 줄어드는 것, 특히 젊은 여성 인구가 줄어들고 또 지속적으로 이 저출산 문제가 발생하는 게 인구 급감의 주요 원인이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네, 이처럼 인구 절벽 위기 때문에 지자체마다 주민등록 이전이나 귀농귀촌 장려 같은 인구 늘리기 정책을 추진하고 있잖아요. 이것이 과연 효과가 있을까요? 네, 이 전문가들은 이렇게 지역 특성이 반영되지 않은 단순 수늘리기 정책은 인구 유입에 좀 한계가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네. 이 정주 여건 개선과 일자리 확충이 인구 유입 대책으로 좀 거론이 되는데 그 전에 이 젊은 청년들이 왜 강원도를 떠나는지부터 짚어봐야 한다는 건데요. 이 한 전문가는 이 도내 청년들이 강원도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것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도내 대학생들의 출신을 보면요, 이 학교마다 절반 이상의 학생들이 수도권 출신입니다.
그래서 이런 학생들에게는 강원도는 그저 학교가 있는 곳으로 여겨질 수밖에 없는데요. 네. 그러니까 강원도에 어떤 기업이 있는지 또 어떤 자원들이 있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졸업을 하고 나면 이 낯선 강원도에 있다기보다는 네. 익숙한 생활 기반이 있는 수도권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이 네. 전문가 의견 들어보시겠습니다. 유출이 일어나기 전에는 그분 지역 경험을 통한 인식 제고가 이루어져야 되고 그러한 인식이 있어야 지역에 대한 애착이 형성되며 그러한 애착 하에서 애착을 토대 위해서 정착 의지가 확립된다는 것을 우리가 파악을 할 수가 있었어요. 네, 강원도에서 태어나서 대학교를 가기 위해서 수도권으로 떠나거나 또 대학교를 졸업하고 또 취직을 하기 위해서 수도권으로 가는 사람들, 강원도 입장에서는 상당히 큰 손실일 수밖에 없는데요. 그렇다면 이런 문제를 어떻게 좀 해결을 할 수가 있을까요? 네, 이 교육이 한 가지 방안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이 초등, 고등학교 이 교육 단계에서부터 학교와 지역사회가 유기적으로 연계를 해서 이 강원도의 일자리와 자원에 대한 정보를 좀 제공을 해주는 건데요. 네. 또 지역사회와 대학도 서로 힘을 모아서 이 청년들의 의식과 지역관을 잘 만들어 나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전문가 의견 들어보시겠습니다. 지역사회 기반 교육이라는 것이 정규 교육 과정으로 편입이 돼서 지역에 대해서 인식을 제고하고 애착을 형성하고 정착 의지가 확립이 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이죠. 네, 그러니까 지역에 있는 청년들이 강원도에 대한 정보를 교육을 통해서 접해서 이 강원도라는 곳에 대한 좀 애정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게 좋다라는 게 전문가의 의견인데요. 일단 물론 이게 충분한 양질의 일자리와 젊은이들이 이 강원도에 자리를 잡고 살아갈 수 있는 여건을 또 어떻게 마련을 해야 되는지 이에 대한 대책 마련도 좀 고민을 해야겠습니다. 네. 인구 감소 문제가 강원도만의 문제는 아닐 텐데 다른 지역의 사례도 참고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라도 역시 인구 감소 위기를 맞고 있는데 그중에서 광양시는 인구가 석 달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고요? 네, 이 광양시 인구는 지난달 말 기준 15만 2천여 명이었는데요. 이 3월보다 1,000명 넘게 늘었습니다. 네. 이 정주 여건 개선과 보육 지원, 일자리 등 자족 도시로 인프라를 갖춰나가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오는데요. 네. 이 광양시는 일시적인 증가일 수도 있다고 보고 인구 정책을 위한 시민들의 의견 수렴에 나설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 농어촌과 도시 등 이런 지역마다 모두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광양시의 사례를 모든 지자체에 적용하기는 힘들 텐데요. 단순히 일자리를 늘리고 육아나 주거 등의 지원을 한다기보다는 지역별로 상황에 맞는 이 인구 유입 대책이 이루어져야겠습니다. 네, 대도시로 떠나는 젊은이들이 강원도에서 일자리를 찾고 결혼과 출산 그리고 양육을 할 수 있도록 더욱 많은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선호 기자 고생하셨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한국판 뉴딜 사업을 추진한다고 선언한 가운데 강원도가 주무대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날 민주당 코로나19 국난 극복위원회도 원주에서 간담회를 가졌는데 강원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을 육성해야 한다는 데 공감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선도형 경제 기반이 강원도를 중심으로 구축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이다혜 기자입니다. 정부가 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이른바 한국판 뉴딜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데이터와 인공지능을 활용해 새로운 산업 분야를 만들고 일자리도 늘리는 경제 정책을 펴겠다는 겁니다. 한국판 뉴딜은 크게 4가지로 분류됩니다. 인공지능과 데이터 산업을 활성화하는 디지털 뉴딜, 휴양, 친환경, 기후변화 대응 등 그린 뉴딜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를 도모하는 평화 뉴딜과 사회보장 확대, 비대면 산업 육성 같은 휴먼 뉴딜도 포함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코로나19 이후 한국 경제를 새롭게 이끌어갈 선도형 경제 모델로 한국판 뉴딜을 언급하면서 주 무대를 강원도로 꼽았습니다. 산업 기반이 열악한 강원도에 과감하게 규제를 혁신해 지역이 가진 장점을 최대한 부각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특히 이번 정책의 핵심은 디지털 뉴딜입니다. 기존의 산업 분야를 정보통신, 인공지능 등과 연계하는 혁신 전략으로 이미 강원도에서 추진 중인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여기 건강보험과 심평원이 갖고 있는 대한민국 최강의 빅데이터, 의료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여기에 데이터 중심 센터가 만들어져야 한다는 점, 그리고 이 데이터 센터 데이터를 이용하려면 원주 관내에 있는 약 34만 평의 군부대 부지를 최대한 활용하면 전국에서 최초로 유일하게 시도되는 비대면 원격 의료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이 보유한 공공의료 빅데이터 활용 등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강원도의 전통 주력 산업인 관광 서비스도 변화가 예상됩니다. 코로나19 국면에 활용된 QR코드 관광객 관리 시스템 등 비대면 방역 관광 서비스 확대와 대규모 휴양 관광 활성화 등의 정부 여당 차원의 지원도 뒤따를 전망입니다. 관광객이 몰려든 5월의 황금 연휴에도 강원도는 체온과 방문 이력을 함께 관리하는 클린 강원 패스포트를 시행해 확진자 제로를 달성했습니다. 한국형 뉴딜과 내년도 예산안 등에 대한 제안을 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반영하도록. 그러나 풀어야 할 숙제도 함께 생겼습니다. 이번 정책의 한 축인 평화 뉴딜 추진이 남북관계 경색으로 불투명해졌기 때문입니다. 강원도가 기대를 걸어온 금강산 관광 재개 등 평화 관광과 철원 평화산업단지 조성 등에 대한 기대감이 좌초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우리가 많이 부족하지만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을 준비했습니다. 산업 기반이 많이 부족하고 역량이 부족하지만 저희들이 열심히 준비해서 시대의 변화를 앞장서가는. 정부와 여당이 코로나19 이후 한국 경제의 새로운 기반을 강원도에서 찾기로 한 가운데 변방에 머물렀던 강원도의 획기적 도약이 가능할지 주목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다혜입니다. 강원지방경찰청은 지난해 11월부터 지난달까지 특별 단속을 벌여 도박 사이트 운영자와 도박 행위자 등 70명을 검거해 이 중 8명을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붙잡힌 일당 중에는 타이완에 거점을 두고 2016년부터 4년 동안 540억 원대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총책 47살 A씨 등도 포함됐습니다. 경찰은 이들 사이트 운영 총책과 인출책, 관리책 등으로 역할을 나눈 점 등을 고려해 범죄단체 조직죄를 적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또 국세청과 함께 범죄 수익을 박탈하고 자금원 차단을 위해 기소 전 몰수 보전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습니다. 강원도가 도내 접경 지역에서 이뤄지는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원천 봉쇄하기 위해 실질적인 조치에 나섭니다. 강원도는 18일 도청에서 경찰 등 유관기관과 긴급 대책회의를 갖고 대북전단 살포를 원천 봉쇄를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또 철원과 화천, 양구와 인제, 고성 등 5개 접경 지역을 19일부터 오는 11월 30일까지 재난 및 안전관리법상 위험지역으로 설정하고 관련 물품 준비와 운반, 살포를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이 기간 산림 분야 종사자 560명 등 공공 일자리에 투입되는 인력을 활용해 대북전단 예찰 활동도 강화할 방침입니다. 조인묵 양구군수가 접경지역 시장 군수협의회장에 선출됐습니다. 18일 경기도 김포에서 열린 접경지역 시장 군수협의회 상반기 정기회의에서 조인묵 양구군수와 최종환 파주시장이 각각 10기 회장과 부회장으로 선출됐습니다. 2년간 회장직을 맡게 된 조인묵 군수는 군 관련된 규제를 완화하거나 없애고 침체된 지역 경제를 회생시킬 수 있는 지원특별법 개정 등에 앞장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접경지역 시장 군수들은 이날 탈북민 단체 대북전단 살포 공동대응과 경원선 남측 구간 보건사업 재개 촉구 건의문 등을 채택했습니다. 양양 지역 21개 해수욕장이 다음 달 10일 동시 개장해 8월 23일까지 운영됩니다. 물놀이 구역 내에서 수영 가능한 시간은 수상안전요원이 근무하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제한됩니다. 수상안전요원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역 주민 위주로 채용할 계획이며 낙산과 기사문 해수욕장 등에는 경찰과 119 구급요원을 배치합니다. 양양군은 마을 해수욕장에 손소독제와 소독약, 발열 체크용 체온계 등을 지원하고 해수욕장별로 코로나19 대응 임시 격리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종일 흐린 날씨가 이어진 가운데 금요일 역시 구름 많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새벽 사이에 강원 산지를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출근길 교통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지역별 기온을 살펴보면 내륙 지역의 낮 기온은 29도 선을 유지하겠고 동해안의 경우 22도를 밑돌며 더위는 주춤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저희 헬로티비 뉴스는 지영민과 함께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